제 또래 변호사 중에는 저만큼 경매를 많이 다룬 변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리틱에서 인쇄가 띠릭띠릭띠릭띠릭 나오는데 그 주문을 딱 보니까 저희가 승소 판결이어가지고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안겨다 드리면 정말 좋죠. 짜릿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딱 들어도 뭔가 내공이 상당하신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MJ 경매 스쿨 MJ입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은 특수물건 경매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이십니다. 경매만 전문으로 10년 동안 진행해 왔고요. 경매가 아니더라도 부동산과 민사집행 전문으로 그 한 길만 10년간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된 계기는 오늘 MJ 경매 스쿨에서 저자특강 물어보기 부끄러워 묻지 못한 부동산 경매라는 책을 또 내셨습니다. 이 책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경매 학원이니까 특수물건을 주제로 오늘 변호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특수물건 특강을 오늘 또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드렸기 때문에 특수물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강의를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분야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되게 많으신데 특히 경매를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막 맡아가지고 특수물건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 몇 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차인데 제 또래 변호사 중에는 저만큼 경매를 많이 다룬 변호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특수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야가 정말 내 전문 분야다 특별히 있나요? 경매 자체에서 10년을 했더니요 안 해본 사건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해본 것 같기는 해요. 그것도 되게 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한 경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은 다 다뤄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저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좀 제일 항상 짜릿하게 저를 기쁘게 해주는 소송은 이제 특수물건 소송을 해서 의뢰인에게 고수익을 안겨다 드리면 정말 짜릿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보람을 찾다 보니까 경매 분야에 계속 일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고수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지분보다는 유치권이나 법지 거의 두 개가 주로 많이 나오고 유치권 쪽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조금 기억에 남는 사건 이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다루는 소송들은 유치권 소송치고도 굉장히 어려운 소송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소유자가 유치권자 상대로 유치권 없다라는 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 같은 거에서 그 앞 소유자도 낙찰자셨는데 이미 지신 거죠. 그래서 해소를 한 사건을 다시 받아서 뒤집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거는. 그런 뭐 판결이 이미 4~5종류가 있는 사건을 제가 한 2016년경에 이제 담당 변호사가 돼서 싸워본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 사건은 저희가 다시 이제 유치권이 없다라고 해서 건물 인도 소송을 하러 갔을 때 전 사건을 하셨던 담당 판사님이 또 판사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첫날 변론실에 갔는데 저는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 다른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날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에 뭐 의뢰인을 위해서는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앞에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주장들이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기록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사건들이 이미 많아서 패소한 사건들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다시 다 읽어보시고 다 검토를 하셔서 이제 쟁점을 다시 잡고 그래서 1심에서 나는 다른 판단 안 하시겠다던 판사님이 변론을 계속 안 열어주실 것처럼 하시다가 이제 서면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 이동이 딱 일어나고 새 판사님이 오셨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다라는 생각보다도 이 판결을 내가 결국엔 받아냈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자소송에서 판결문이 송달돼서 프리틱에서 인쇄가 띠릭띠릭띠릭띠릭 나오는데 그 주문을 딱 보니까 저희가 승소 판결이어가지고 그게 한 몇 년 걸린 거예요?
올해는 안 걸렸어요. 아. 한 1년 반, 2년 정도 엄청 걸렸던 것 짧게 같습니다. 끝났네요. 왜냐하면 점유가 키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확실하게 고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들은 어려운 쟁점으로 이기는 아.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사 대금, 채권 행사할 수 있는 받을 돈이 거의 없다. 이쪽으로 법률적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그래서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대물로 뭐 네네. 받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기간이 네네. 지나거나 네네. 아니면 뭐 알고 보니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뭐 충당이 조금 됐는데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사대금에 충당시키면 안 되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사대금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무슨 사실관계들이 있었다거나 네네. A랑 길보다는 네네. B, C, D를 엄청나게 많이 좀 만들어 가지고 네. 하나의 다른 네. 사건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네요. 이게 유치권이라는 것이 결국엔 판사님들의 선입견 싸움인 것 같아요. 받을 돈이 있다라는 사람을 왠지 보호해주고 싶고 맞아. 그 마음을 예. 그 마음을 깨려면 예. 저희만의 그럴듯한 주장을 정말 많이 서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유치권 소송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것 같아요. 네. 내가 전점이 5개인데 뭐 점유도 네네. 있고 소멸시효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변호사님의 스타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막 네네. 몰아붙이는 스타일도 있고 네. 한 가지만 그냥 쭉 네네. 주로 그럼 어떤 네. 스타일이세요? 저는 차근차근 저의 패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먼저 논지를 한번. 서면으로 보여드리고 그러면 보통은 판사님께서는 이 논점이 있다 한들 돈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가혹하게 적용해야겠느냐라는 그런 선입견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강한 패를 던지고 예, 이제 예, 그 다음 예, 이제 예. 하나씩 예, 이제 예, 추가로 예. 네네네네. 나름 이 스타일이 다 이제 틀리신데 네네네네. 그냥 딱 들어도 뭔가 내공이 상당하신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치권 외에 네. 뭐 네. 법정지상권이나 네. 다른 네. 부분들은 네.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은 없나요?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등기부만 봐도 이렇게 돼서 이 사람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흘러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다 그렇죠. 지날 네, 수 네, 있는데 네, 네. 주로 뭐 네. 변호는 왔다 갔다 네, 서면 네. 내고 하는 건 네, 거의 네. 유치권이 유치권도 재밌는데요. 선순위 가등기 사건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순위 가등기 정말 많이 네. 궁금해하시거든요. 네네네. 예, 경매하시는 분들이 네, 알고 네. 있는 거는 네네. 담보 가등기냐, 보증 네, 가등기냐, 네, 네, 네. 배당 요구했냐 네, 거의 네, 네, 이런 네, 네, 걸로 네, 해가지고 네. 부딪히면서 거의 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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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네. 쟁점을 잡는 방법이 또 있다. 네. 이 책을 쓰면서도 느꼈지만 생각보다 여러 쟁점으로 제가 승소를 했더라고요. 정말 재밌는 거는 위장임차인 사건인 것 같아요. 가정임차인. 네, 가정임차인도 네, 네. 하세요? 그럼요, 많이 했죠. 못하시는 게 없네요. 경매에 10년 했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는 게 또 네. 이게 네네.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잖아요. 재판을 이끌어 나갈 때. 기간도 기간인데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하잖아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되게 오래전에 하셨네요. 네,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소송에서 좋은 음. 결과가 나시는 의뢰인들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웬만한 변호사보다 흘러가는 흐름,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 특히 특수물건에 필요한 지식들 너무 잘 갖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사건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그런 분들이 의연하시면 변호사도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도 제대로 들여다보고 으쌰으쌰해서 가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또 위장임차인 궁금하실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수물건 관련해서 정말 궁금하시거나 낙찰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된다. 법무법인 유인수의 주희진 변호사님을 검색하시면 네. 친절히 또 상담도 잘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특수물건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건 조심해라. 아니면 약간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물건은 어쨌든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 리스크를 깨가지고 수익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난 당연히 이 리스크를 깰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해서 너무 큰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시는 거 항상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특수물건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맞아요. 점을 예, 그 꼭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입찰할 때 입찰가 네. 산정을 네, 이제 네, 네. 해야지 네, 네. 본인이 원하는 네. 대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야 견디실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수익으로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려면 변호사님처럼 10년 동안 공부 안 하시려면 위임을 하시고 저희도 변호사님 다 맡기거든요. 저희는 이제 물건만 좋은 거 찾으면 되니까 정말 특수물건 유능한 변호사님이시니까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책도 꼭 구입하셔가지고
특수물건 관련해서 제대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 먼 걸음 하셨는데 강의도 좀 화이팅 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